안녕하세요, 빌딩예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상권인 성수동에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촬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지금이 이제 평일 오후 2시인데 폭염주의보가 떴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지만 오늘은 이제 성수동에서 가장 메인인 연무장길을 좀 걸으면서 상권이랑 이런 성수동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기존 한남동 영상도 그렇고 성수동도 그렇고 여기가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 이제 20, 30대 젊은 외국인들 기준으로 약간 서울의 관광 지도가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기존 관광 거점이었던 좀 명동이나 이런 홍대는 물론이고 거기에 이제 성수, 한남, 연남동 이런 지역으로 확장되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성수동이 약간 뷰티, 패션 위주의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수 내에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연무장길은 지금보다 이제 사람이 빠져도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좀 명동처럼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명동 같은 이런 막강한 상권은 코로나 같은 일시적인 문제 때문에 잠깐 타격을 받았지만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니까 또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성수동이 그 외국인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명동화되어서 인기는 좀 시들고 임대료는 좀 떨어질지언정 상권 자체는 좀 안정적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성수동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이 연무장길 이 메인 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 성수동이 단기간에 엄청 올랐고 또 막 고점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 안에서도 확실한 메인 입지 위주로만 좀 매입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여기 연무장길 메인에만 올해 한 5건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평당 2억에서 2억 2천에 팔리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명도되는 조건으로 팔린 게 한두 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수동은 이제 괜찮은 금액대의 물건이 나와도 대부분 명도가 안 돼요. 워낙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명도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무장길 메인은 매입해도 잘 안 지어요. 이제 팝업이 정말 많고 임대료 수준도 상당한 곳이라 굳이 신축을 안 해도 임차인들이 다 고쳐서 씁니다. 저 건물이 이제 올해 3월에 거래됐는데 명도 조건이었어요. 이게 팔리기 전에는 동공장이라는 삼겹살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나가고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달인막이라는 이제 베이커리 집이 새로 들어왔어요. 단층 건물이지만 굳이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만 해서 옥상까지 살려도 임차인들이 이렇게 다 알아서 들어옵니다. 연무장길 이 메인 라인 외에도 메인에 가까울수록 또 지하철역과 가까울수록 거래가 돼요. 특히 이제 이 감자탕집 가까운 이면도로가 좁은데도 유동인구가 상당하거든요. 이 라인, 연무장길 바로 이 위쪽 라인 도로가 4m지만 맛집이나 카페가 많아요. 저기 배통이라고 소금빵 맛집인데 종류도 다양하고 진짜 맛있어요. 온 김에 좀 사갈까요? 저 건물도 작년 4월에 평당 1억 5천, 66억에 거래가 된 건데 누가 매입한지 아세요? 배우 류수영 씨가 매입한 건물이에요. 이 라인이 금액대 볼륨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금액대나 조건만 맞다면 매입해도 괜찮은 라인이에요. 날씨가 미쳤습니다. 지금 성수동, 특히 이제 연무장길은 일반인들은 잘 없고 거의 팝업으로 상권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팝업 스토어가 보통은 일주일에 한 4, 50개 정도 열리거든요. 보통은 그렇고 이제 요즘같이 너무 더운 이런 7, 8월에는 팝업이 비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30곳 좀 안 되게 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덥고 평일 낮인데도 대기줄이 꽤 깁니다. 브랜드들이 너도 나도 이제 계속 팝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온라인 쇼핑 비중이 너무 커져서 그래요. 쇼핑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왜 오프라인 팝업을 하냐라고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 팝업 스토어가 사실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철저한 마케팅을 위한 공간이에요. 유동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성수동도 다 이제 매출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구경하고 사진 찍고 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팝업 스토어가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이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일주일에 몇 천, 많게는 한 달에는 몇 억씩 지불을 하면서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들어오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연무장길을 좀 걷다 보면 이런 브랜드도 있었어?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게 다 이제 광고 효과를 보는 거죠. 연무장길이 동연무장길이 있고 서연무장길이
연무장길이 있는데 그 중에 더 메인인 서연무장길이 이제 끝에서 끝까지가 한 600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다 평지예요. 도로폭도 이제 10m 수준으로 많이 넓지도 않아서 걷다 보면 이 시야 양쪽에 상가나 광고 현수막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말은 팝업 임대료가 사실상 뭐 기업의 마케팅이나 광고 비용으로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수동이 고점이냐 더 오를 것이냐, 이거는 부동산 업계뿐만이 아니고 마케팅 업계에서도 좀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성수만큼의 파급 효과를 낼 만한 곳이 또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해서 성수동이 약간 좀 단순하게 상권에만 해당되는 지역이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팝업 말고도 성수동은 이 오피스라는 강력한 배우 수요가 있어서 팝업 인기가 나중에 뭐 식은다고 하더라도 성수동이라는 지역 자체는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무신사, 크래프톤, 젠틀몬스터 뭐 이런 대표적으로 성수동에 들어온 기업이고,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계속 성수에 들어오려고 하고 또 들어오고 싶어 하죠. 이렇게 대형 오피스 빌딩들이 지어진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상주 인구가 엄청 늘어난다는 뜻인데, 저는 성수 상권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MZ들이 뭐 떠난다고 해도 직장인들이 계속 유입이 될 거거든요. 네, 오늘은 성수동 연무장길을 이렇게 걸어보면서 상권이나 최근 뭐 팔린 사례들을 얘기해봤는데요. 성수동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계속 변화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성수동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다른 상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